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그 ERP 회계정보관리사 2급에서 제2장 전표 관리를 갖다가 어떻게 우리가 실기로 입력을 하고 어떻게 좀 반영이 되는지를 볼 거예요. 전표 관리에서는요, 우선 회계상 거래 인식하기, 전표 작성하기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1번에 회계상 거래 인식하기에 대한 내용들을 잠깐 보실 거고, 회계상 거래 인식하기에 대한 것은 여러분들한테 실기에서 이것저것 문제로서 낼 것은 아니에요. 성격상 회계 이론을 배우시는 분들한테 회계 담당자는 당연히 회계상의 거래를 일반 거래와 구분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회계상의 거래와 일상생활에서의 거래를 구분할 줄 아셔야 됩니다. 이건 이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따가 교재에서 한번 여러분이 직접 확인해 보시고 그냥 넘어가는 파트예요. 두 번째, 거래의 결합관계. 거래의 결합관계는 우리가 거래 판료소에 의해서 차변, 대변, 즉 자산이 증가했다, 자산이 감소했다, 부채가 감소했다, 부채가 증가했다, 이런 걸로 표현하는 걸 말하는 거죠. 즉 회계상의 거래는 이 결합 관계를 통해서 회계상의 거래는 차변 요소, 대변 요소 동시에 기록된다 그래서 거래 이중성이라고 부릅니다라는 것 배우셨던 내용이고요. 이 내용들이 이제 교재에 195페이지부터 설명이 되어 있답니다. 195페이지 보시게 되면 회계상의 거래와 일상생활에서의 거래, 앞에 우리 FAT 1급에서 봤었던 또는 회계 원리에서 배웠던 내용들이 거기 정리가 거의 똑같이 되어 있죠. 그래서 회계상의 거래인 것과 회계상의 거래가 아닌 것을 기본적으로 회계 담당자는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196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거래의 결합관계, 그래서 거래 이중성에 대해서 앞에서 봤던 것들과 또 똑같이 나와 있죠. 그래서 수익 내용에 보면 다음의 것들이 회계상의 거래 인지 아닌지 찾아보라는 문제가 나와 있고, 197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그 회계상의 거래를 거래의 판료소에 의해서 결합관계로 한번 기록해 보세요 라고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뭐 그 수행 결과는 밑에 답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고 정리하시면 되겠죠. 굳이 이거 하실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 그러면 따지고 보니까 전표 관리의 첫 번째 항목인 회계상 거래 인식하기, 여기 항목들은 한번 쭉 보시기만 하면 파트가 마무리 될 수 있는 것이었다는 얘기겠죠. 자, 그렇게 됐으면 됐고요. 그 다음에 그 198페이지로 넘어가시게 되면 여기 전표 관리에서 두 번째 전표 작성하기,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실기로 또 수행할 수 있는 문항들이 주어진다는 얘기예요. 자, 두 번째 보시게 되면 이 전표 작성하기에서는 여기 두 번째 파트인 전표 작성하기는 크게 8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일반 거래자료 입력하기, 그다음에 출금, 입금, 대체전표 작성하기, 그다음에 지난번에 FAT 1급에서도 업무용 수용자 관리하는 거 했었죠? 당연히 여기도 있어요. 그다음에 기간 비용 작성하기, 유가증권전표 작성하기, 그다음에 지출 증빙서류, 제가 적격 증빙이라고 했던 거 있잖아요. 여기서 정리하고 또 설명을 해준대요. 그러면 또 입력해야 될 자료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자료를 우리 실제적으로 회계 업무에서도 이렇게 사용해야 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어떻게 정리가 되어 있는지 한번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교재에서 198페이지에 일반 거래자료 입력이라고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그 프로세스로 뭐 판매 수금 정보라든지 구매 정보, 급여 정보, 외주 정보, 이런 것들을 다 각각 해당 파트, 이거 회계부서 아니에요. 다시 판매 수금 정보나 구매 정보, 그다음에 급여 정보, 외주 정보는 우리 회계 담당자들의 부서 업무가 아니란 얘기죠. 거기서 근데 자기네 하는 업무를 갖다가 입력을 하게 되면 아까 우리 계정 과목 연결 계정 선정해놨잖아요. 그 계정들이 우리 회계부서로 전표 처리가 돼서 거기 미결 전표로 이렇게 넘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미결 전표를 회계 담당자들이 보고서 그 부서에서 그 업무에 맞는 회계 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고서는 승인 그렇게 눌러줘야지 반영이 될 수 있더란 얘기죠. 그래서 승인 처리하고 난 다음에 승인 전표가 반영이 되게 된다면 뭐 그런 절차를 거쳐서 우리 장부의 재무제표에 반영된다는 그 플로우를 설명해주고 있는 게 198페이지예요. 자, 우리 FAT 2급 배울 때 실기에서요, 출금 전표, 입금 전표, 대체 전표 해봤었죠. 그죠? 그리고 현재 여기 우리 프로그램에 입력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이 누구로 입력이 들어가 있어요? 임영찬 씨로 지금 들어가 있죠.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자, 임영찬 씨로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여기 그 전표 입력에 대한 것들을 하나씩 수행을 해볼 텐데 200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총 출금 전표, 입금 전표, 대치 전표 입력하라고 예제가 지금 4가지 나와 있죠. 요거 이제 하나씩 수행을 해볼 겁니다. 첫 번째요. 지금 전 우리 회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스템이 기초 뭐 2월이라든지 시스템 관리가 아니라 회계 부서의 업무예요. 그래서 전표 처리는 회계 관리를 클릭해 주시고요. 맨 밑에서 두 번째 회계 관리에서 지금 전표 입력할 거잖아요. 전표 입력하게 되면 장부에 다 반영되죠. 그래서 전표하고 여기 장부가 붙어 있구나. 그래서 여기 전표 폴더를 쫙 열어보니까 순서도 한번 대충 봐요. 다 우리가 봤던 것들인데 여기 몰려있다 뿐이에요. K랩이라든지 스마트 A에서는 화면 전체에 이 화면들이 나타났었지만 얘는 옆에 있는 항목들을 워낙에 많으니까 조그맣게 이렇게 모아져 있죠. 그래서 전표 장부 관리, 전표 입력. 지금 우리 전표 입력해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전표 입력하는 곳과 전표 승인, 해제하는 곳은 승인하고 해제하는 곳은 지금 폴더가 프로그램이 다르게 돼 있죠. 나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일단은 입력을 해봐야 되니까 전표 입력을 더블 클릭해서 열어보세요. 자, 화면이 이렇게 열렸고요. 그러면 이 열린 항목에 대해서 첫 번째 1번 출금 3월 1일자로 하래요. 자, 그러면 처음 봤으니 지금 여기 프로그램에 지금 로그인한 사람은 임영찬 씨가 지금 로그인되어 있죠. 바로 이 사람으로 합니다. 엔터 치고 이거 손댈 필요 없다는 얘기죠 지금. 자, 날짜는 며칠 날짜예요? 3월 2일자네요. 여기서 날짜를 조정하는구나. 보시면 되겠고요. 3월 2일자. 그다음에 그 품위 내용, 뭐 번호라는 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여기 항목에 엔터. 자, 대부분의 전표는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메인 매수 전표 입력하는 건 아직 아니고 일반 전표 입력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전표의 입력의 유형은 1번, 여기 일반 얘를 선택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반 전표 입력할 거예요. 자, 구분 나와 있죠. 자, 구분에는 지금 차변에 내용을 읽어봐야 되겠네요. 여기 국내 영업팀 여기 교재 보시면서요. 제가 동그라미 칠하는 데다가 체크를 해놓으세요. 왜냐하면 얘가 앞에서 우리 배웠던 회계 프로그램하고 다르게 좀 디테일하게 입력해야 될 정보들이 있어요. 그때 필요한 정보들이기 때문에 거기 국내 영업팀 부서죠. 지금 여기서 전표를 입력할 때는 우리 다른 회계 프로그램에서는 부서나 이름까지는 잘 입력 안 했었잖아요. 근데 여긴 다 해야지 돼요. 그래서 저기 국내 영업팀 그다음에 백수인 담당자죠. 거래처에 제품 운송을 의뢰하고 강서 마곡 운수의 운송료 3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그다음에 증빙은 적격 증빙이 아니라 그냥 영수증이라고 나와 있죠. 요 주어진 정보들이 우리 회계 처리할 때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보시라는 얘기예요. 자, 구분은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저기 현금 지급했다고 얘기를 하고 제품 운송을 의뢰하고 운송료 줬다 그랬죠. 그러면 계정은 차변에 뭐라고 써야 되겠어요? 차변에 운반비 써야 되겠죠. 제품 매출에 관련된 거니까. 근데 얘는 지금 우리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현금으로 결제했기 때문에 출금 전표가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맨 밑에 보시면 그건 똑같아요. 1번, 2번, 3번, 4번까지는 똑같죠? 1번은 출금, 2번은 입금, 3번은 차변, 4번은 대변 이렇게 나와 있죠. 5번, 6번 매입 부가세와 매출 부가세 입력하는 칸은 매입 매출 전표 입력할 때 그때 다시 설명하기로 하고요. 여기 지금 출금 거래죠. 그래서 1번 출금이라고 쓰시면 되겠고요.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여기 운반비라고 조회를 하셔야겠죠. 운반비 조회를 하시게 되면 800번대로 해야 돼요. 800번대 운반비. 그다음에 거래처, 이거 거래처 쓸 필요는 없죠. 비용 계정이기 때문에. 근데 거기 교재에서는 뭐 저희 거래처로 등록되어 있지 않더라도 거기 강서, 마곡, 운수 이렇게 써 있잖아요. 굳이 이것까지 쓸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여요.
자, 그 다음에 금액은 얼마나 그랬냐면 3만원이라고 되어 있죠. 3만원. 그 다음에 여기 적요란, 뭐 적요란은 굳이 쓸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근데 이거 저도 저기 뭐죠? 채점 대상에서 이게 문제는 아닌지라 우리가 직접 입력하는 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근데 비고란에는 적요란에는 어차피 F2 누르면 거기서 고르게끔 돼 있죠. 여기 지금 운반비 지급했으니까 운반비 지급해주면 되겠죠. 그냥 연습하는 거니까 교재 따라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시험 문제는 이게 아니란 얘기죠. 근데 실제 실무에서는 이렇게 적요란도 입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엔터를 치게 되면 증빙이 나와 있어요. 증빙 F2 눌러보세요. 얘네들은 요거 다 입력해야지 돼요. 근데 증빙서를 뭐라고 줬냐면 문제에서 영수증이라고 줬죠. 그래서 영수증이라고 쓴 거 접대비 아니죠? 그러면 3번에 영수증 해당 항목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증빙 서류로 3번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거 프로젝트에 관련된 건 아니고요. 계속 엔터 치면 거기 사용부서 나오죠. 운반비라는 비용 이거 부서별로 짓게 하는 거거든요. 어디 부서에서 사용했어요? F2 눌러보면 국내 영업팀 나오죠. 요거 해줘야 된다고요. 요게 지난번 우리가 배웠던 거하고 다른 거니까 사실상 그것들도 다 그거 입력하는 거 돼 있어요. 있기는 한데 그래서 국내 영업팀에서 사용한 비용입니다 라는 걸 여기다가 표시를 해 주셨다는 얘기죠. 그리고 밑에 보면은 분계 처리된 거 보이시죠? 맨 밑에 화면에 분계된 거 차변의 운반비, 대변의 현금 이렇게 해서 처리된 거 마무리가 됐다는 얘기를 합니다. 됐죠? 자, 근데 하나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 어떻게 썼던 자, 제가 지금 여기서 뭐를 잠깐 보여드리려고 했었냐면요. 여러분이 첫 번째 그 여기 위에 이 위에는 그 헤드 부분이라고 그래 가지고서 누가 지금 여기 전표를 작성하는지 로그인한 사람 상태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입력 당장 했을 때는 여기 기표 번호라든지 상태가 승인인지 승인자가 누군지 이게 아무것도 안 떠요. 근데 옆에 엔터 치고 다시 클릭한 다음에 보시게 되면 승인 처리가 딱 돼 있다고 나온단 말이죠. 요거 확인시켜 드리려고요. 입력할 당시에는 안 보여요. 전표 완결하고 날짜를 바꾸잖아요. 그럼 그때 탁 승인 전치가 나온단 말이죠. 하긴 뭐 우리가 직접 입력할 문제가 아니니까.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2번 문제는 출근 문제에 관련된 거라는데 한번 문제를 읽어보겠습니다. 날짜는 3월 3일 날짜인데요. 대구지사 자재팀 사원 임상우는 자재부 구매 품위 동그라미 치시고요. 이 품위서를 갖다가 등록해 줘야 돼요. 뭐에 의해서 얘가 저기 돈이 지출이 되는지 그 품위서를 갖다가 여러분이 등록해 줘야 된다는 것 때문에 동그라미 쳐라고 말씀을 해 드리는 것이고요. 품위 번호는 1번으로 해서 소모품 구입의 건이라고 의해서 대구지사 생산팀에서 사용할 소모성 부품을 신일상사에서 구입하고 대금 8만원은 현금으로 지급했다. 그 다음에 비용으로 처리했다 그러니 지금 소모품 비 이렇게 처리하라는 뜻이겠죠. 증빙서류로 보니까 현금 영수증이라고 나오고 있죠. 여기서는 이 ERP 프로그램에서 보니까 굳이 메인 매출 전표를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증빙서류를 구분하고 만약에 부가세가 발생하게 되면 부가세도 별도로 여기서 처리를 하고 있는 것 같으네요.
자, 그래서 요 거래를 갖다 그다음에 프로젝트는 S600 지금 이 출금 품위 등록은 프로젝트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 돈을 수령해 간 것으로 보인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날짜를 일단 입력해야 될 게 3월 3일이니까요. 3월 3일 입력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번에서 여기 지금 F2를 갖다 자, 지금 이렇게 품위 내역을 지금 우리가 보려고 했는데 지금 아까는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없으니까 그냥 엔터 치고 넘어갔지만 얘는 지금 품위 내역이라는 게 있죠. 근데 F1을 눌러봐도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럼 이렇게 품위를 등록하라는 말 뜻은 오른쪽 위에 보시게 되면 품위 적용 등록이라고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다가 여기 품위 등록이라는 게 F를 누르셔가지고 코드 번호는 몇 번으로 해주래요 그랬어요. 품위 번호가 1번이라고 했었죠. 1번으로 해주시고요. 등록은 소모품 구입의건이라고 했어요. 소모품 구입의건 이렇게 등록을 해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종료 누르시고 난 다음에 다시 여기서 F1을 눌러보세요. 그럼 소모품 구입한 건으로 품위가 등록이 되어 있죠. 그런 다음에 확인 눌러주시고요. 그다음에 유형은 일반이겠고요. 유형은 일반으로 해주시고 구분은 여기 차변에 소모품비로 해달라 그랬죠. 여기 구분은 출금전표 현금으로 결제했다고 했으니까 출금전표 눌러주시고요. 계정 코드는 소모품비라고 아까 비용 처리해달라 그랬죠. 소모품비 이거 뭐야? 소모품비로 조회를 하셔서 800번대 이렇게. 근데 대구지사면 여기 생산 공장이죠 이거, 그죠? 공장이면 800번대로 하면 안 되고요. 500번대로 하셔야 돼요. 소모품비 공장에서 사용할 것이니까 자재팀이고. 그래서 소모품비 500번대로 해주신 다음에 거래처명은 소모품비 거래처 굳이 쓸 것은 없어 보이고요. 뭐 신일상사라고 써주라고 했는데 뭐 써줄까? 신일상사 코드가 등록된 거래처가 아닐 때는 이렇게 써주는 거란 뜻이에요. 자, 금액은 얼마라 그랬었냐면 8만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다음에 적용 F2 눌러보게 되면은 자재 소모품 자재 대 지급이죠. 미지급이 아니라 지급. 9번이 되겠네요. 이거 써주시고 증빙은 F2 눌러서 현금 영수증이라고 되어 있었죠. 현금 영수증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여기 있네요. 9번 A라고 되어 있죠. 9A 현금 영수증 선택해 주시고요. 자, 얘는 근데 프로젝트 팀에서 지금 사용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F2를 눌러 보시게 되면 거기 프로젝트가 S600이라고 되어 있죠. S600 스마트 패드 개발할 때 쓴 비용이다. 그래서 확인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사용 부서는 어디 부서에서 사용했다 그랬어요. 여기 자재 생산팀이라 했나 자재팀이라 했나. F2에 생산팀 F2를 눌러보시게 되면 대구지사 자재팀 사원 자재부. 대구지사 생산팀에서 여기 두 번째 줄에 생산팀에다 동그라미 쳐야 되겠죠. 생산팀에 자재팀에서 여기 소속이 올리긴 했지만 어디서 사용할 거래요? 생산팀에서 사용할 거라 그러죠. 그래서 이 비용이 어느 부서에 사용되는지 그것까지도 부서별로 이렇게 다 집계를 해요. 실질적으로 확실히 저쪽 우리 앞에서 회계 배웠던 그 파트보다는 프로그램이 되게 디테일하죠. 부서뿐만이 아니라 사원별로도 다 관리를 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다는 얘기 거의. 자, 이렇게 입력을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똑같이 엔터 사용부서까지 선택. 비용 계정도 분기 정확히 잘 됐고요. 끝났죠? 자, 그래서 또 얘도 마찬가지로 날짜를 틱하고 3월 3일자 한번 조회를 해보시게 되면
승인 전표 번호 나와 있고 승인 된 상태, 그다음에 지금 오퍼레이팅 한 사람 임명증 다 나와 있죠. 이렇게 조회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한번 보도록 하죠. 이번엔 입금이 됐다고 얘기를 하네요. 날짜는 3월 4일 날짜로 되어 있어요. 그럼 일단 날짜는 3월 4일로 해주시고요. 읽어보게 되면 매출처 한국체크의 외상 매출 대금 20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죠. 현금으로 받았고요. 그다음에 입금표를 발행했다. 그러면 증빙이 입금표가 될 것이고요. 부서는 국내 영업팀이에요 라고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 똑같이 이 품위 한 대 없죠. 저기 프로젝트 같은 거 품위서가 아니기 때문에 엔터 치시고요. 유형은 일반. 그다음에 구분 코드 번호는 입금이니까 이번에는 입금으로 저기 입력해 주시고요. 코드는 외상 매출금 받은 거죠. 그죠? 그래서 외상 매출금 해주시면 되겠고, 얘는 거래처 써주셔야 돼요. 한국테크라고요. 그래서 한국테크 거래처 입력해 주시고, 금액은 200만 원. 적용 F2 눌러서 지금 문제에서는 제품을 매출하고 팔았겠죠? 제품 외상대금 뭘로 매출했어요? 보통예금 현금회수 12번이겠네요. 그죠? 12번 외상대금 현금회수까지 넣어주시면 되고, 증빙 넣어줘야 돼요. 증빙 서류는 뭐라 그랬어요? 입금표 입금표 10번 선택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프로젝트는 관련된 거 아니고 작은 과목도 손댈 거 없고, 그 다음에 부서는 지금 어디라고 되어 있어요? 2100번 국내 영업팀 F2 눌러보면 국내 영업팀 이렇게 돈 회수가 된 것을 보실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렇게 해서 세 번째 것까지 한번 입금 전표 한번 입력을 해봤고요. 지금 이렇게 입력하는 방법 설명해주고 있죠. 아니, 그랬잖아요. 우리가 직접 많이 입력해서 시험 볼 문제는 아니지만 실무에 가도 그럴까? 그건 아니잖아요. 회사에 가서 이거 사원 다르면 차변되면 이거 시험 문제 형태로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시험은 그렇게 풀지만 사용을 해고 만약에 회사에서 ERP 자격증이 있다고 하는데 얘 그 전표 사용할 줄 아나요? 그러면 차변제 몇 정도 입력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직접 프로그램을 갖다 다뤄보고 이렇게 입력하는 거구나 잘 좀 익혀놓으시면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이번에 네 번째 문제는 3월 5일 거래라고 나와 있네요. 3월 5일 거래 입력해 주시고요. 자, 내용을 읽어보니까 국내 영업팀 백수인이 거래처 담당 직원과 서울 아트센터에서 오페라 공연 관람하고 대금 20만 원을 법인카드인 신한카드로 결제했다고 되어 있고, 문화 접대비인데 아까 우리 세분화 시켰었잖아요. 그 접대비 중에서 문화 접대비로 회계 처리해달라고 그러고, 증빙서류는 신용카드 매출 전표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이는 품위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면 되고, 여기 일반 전표 입력, 차변에 입력해야 되겠죠. 차변에는 접대비를 입력해야 되겠는데, 접대비 치시면은 3개 나와 있죠. 여기서 무슨 접대비로 해달라고요? 문화 접대비로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 되겠고, 자, 문화 접대비는 굳이 뭐 거래처로 쓸 필요는 없는데, 여기 또 교재에서는 서울 아트센터 뭐 이런 거 써놨겠죠. 그죠? 참고되면 뭐 도움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 거래처명은 서울 아트 센터라고 쓰면 되겠고요. 적용한 금액은 20만 원이라고 그랬었죠. 20만 원. 적용명은 F2 눌러보시게 되면 거래처 접대비 신용카드 썼죠. 거래처 접대비 신용카드. 거래처 접대비 신용카드 두 개네. 앞에 있는 거 합시다. 첫 번째 걸로. 자, 증빙은 F2 눌러서 여기 신용카드 법인거라고 그랬었죠. 신용카드 매출 전표. 법인카드인 신한카드라고 했었죠. 법인카드 8번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사용부서. 사용부서는 어디서 사용했어요? 국내 영업팀 2100번. 여기 부서 잘 까먹지 말고, 아니, 나중에 회사 가면 입력하시라. 자, 이제 대변 입력해 줘야 되죠. 대변은 지금 신용카드로 결제했으니 미지급금 해주셔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거래처는 F2 눌러서 신한카드라고 해주셔야겠죠. 신한 법인카드. 그다음에 금액 똑같이 20만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거래처 신한카드 미지급. 아, 이거 같은 경우는 여기 찾아봐도 없다. 이렇게 저기 항목이 등록되는 거 없는 경우 있잖아요. 여기에서는 여기 등록되어 있는 저기 항목이 없으면 그냥 엔터 치면 0이거든요. 0 하고 위에 거 그냥 엔터 치면 카피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오케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증빙서류는 뭐겠어요? 이거는 신용카드 아까 법인이라고 했었죠. 신용카드 법인 이렇게 선택해 놓으면 8 똑같이 등록됐죠.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ERP 시스템 회계에서 우리 전표 입력하는 거 최소한 출금 전표, 입금 전표, 대체 전표 입력하는 거 지금 해보셨어 직접. 그렇죠? 자, 잠깐 쉬었다가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자, 지금 우리가 네 가지 전표 형태를 한번 입력을 해봤어요. 출금 전표, 입금 전표, 그다음에 대체 전표라고 해서 차변, 대변 구분해서 입력을 해보셨단 말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그 입력 결과는 지금 200페이지서부터 설명이 날짜별로 나와 있고 입력된 상태 확인 체크 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202페이지 보시게 되면은요, 202페이지의 그 주요 항목 설명이라고 해서 전표 구분은 우리 보편적으로 FAT나 전산회계에서 프로그램 다뤄보신 분들은 출금 전표, 입금 전표, 대체 전표 다 알고 있단 말이죠. 근데 여기 전표 구분할 때 보시게 되면 전표 구분에서 여기 5번 뭐죠? 매입 부가세, 6번 매출 부가세 이런 것도 부가세와 관련된 것도 이 전표 입력에서 같이 입력할 수 있다는 게 좀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즉 여기 ERP 프로그램은 일반 전표 입력과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이 구분되어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여기 자체에서 바로 입력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202페이지 맨 밑에 보면 미결 전표하고 승인 전표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그 설명을 해주고 있죠. 미결 전표란 전표가 입력되어 저장은 됐으나 재무제표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미결 상태인 것을 뜻하고, 승인권자가 전표를 승인해서 승인된 다음에 장부나 재무제표에 반영될 수 있는 상태를 미결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자, 그래서 그다음에 승인 전표는요, 전표가 입력되고 그다음에 승인권자에 의해 승인이 벌써 되어 있는 상태로 승인 전표가 되면 해당 전표의 내용이 재무제표 장부에 반영이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네요. 이런 것들, 자, 여기서 여기 나오게끔 다시 한번 해보게 되면 지금 여기 이명찬 씨는 지금 미승인 상태가 아니라 아예 승인 상태로 돼 있죠. 전표를 입력하게 되면 지금 이 상태에 대한 설명을 지금 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 203페이지 보시게 되면 그 미결 전표, 그다음에 승인 전표 설명 이어서 회사 단위, 번호, 품위 내역, 그다음에 유형, 특히 그 5번에 품위 내역이라고 나와 있는 것들은 우리가 품위 적요 등록할 때 여기 적요 등록하는 항목이 필요한 것인지라 한번 봐두시는 게 도움이 되겠죠. 자, 그다음에 6번에 보시게 되면 유형 그랬어요. 유형에 보시게 되면 일반이라고 쓴 거는 회계 모듈만, 그래서 우리 계속 유형에 일반 모듈만 좀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회계 모듈만 사용 시 전표 입력을 일반으로 선택해서 입력하세요. 거기에 반해서 매입, 매출 이런 것들은 매입은요, 자재관리 모듈에서 회계 처리 과정을 통해서 넘겨받은 전표 유형이 매입. 이건 자재관리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네요. 3번의 매출은요, 영업관리 모듈에서 회계 처리 관리
과정을 통해서 넘겨받은 전표 유형이 3번 매출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수금은 영업관리에서 회계 처리 과정을 통해서 넘겨받은 전표 유형. 보통 수금은 영업부에서 해야 되잖아요. 아, 근데 여러분 요거 기억나요? 반제. 제가 언제 이 용어 사용했어요? 우리 지난번에 결산할 때요. 손익의 이연은 1월 1일부로 반제 처리합니다 라고 했던 그때 사용했던 용어예요. 이렇게 ERP 프로그램들은요, 기간별로 손익의 이연에 대한 계정들을 갖다가 기록하게 될 때 반제 처리를 해놓으면 1월 1일부로 바로 그 반대로 역분계라고도 불러요. 그렇게 처리되는 항목이 이렇게 있다는 거죠. 여기서 프로그램 자체 이렇게 있다는 거 그때는 말로만 제가 설명해 드렸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게 이렇게 지금 보이고 있죠. 여기 반제라고 되어 있는 게 특정 거래처의 채권 채무 특정 일자의 발생 금액을 임의로 상기할 수 있는 기능이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나중에 이제 반제하는 게 나오면 그때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수정은 일반 분계 수정 분계 시 사용됩니다라고 나와 있고, 그다음에 본지점 아까 얘기했던 본지점 간 회계 시 사용되고요. 그다음에 결산 자료 입력에서 자동 대체된 분기에 대한 유형으로 자동 설정됩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7번의 상태 승인자 아까 얘기했던 미결 전표 그다음에 승인 전표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걸로 보여주고 있네요. 자, 그다음에 204페이지 보시게 되면 참고에 거기서는 로그인한 사원이 승인 또는 수정 관한자인 경우 결의일자로 자동 승인 처리가 됩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여기는 이명찬 씨는 저기 승인 상태로 전표가 다 처리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대차 차익이 발생한 전표는 승인이나 수정 관한자가 입력해도 자동 수정 벌써 금액이 틀렸다면 차변 대변이 안 맞으면 아무리 권한이 높은 걸 갖고 있어도 승인 처리가 안 된다는 얘기겠죠. 잘못됐으니까. 미결로 표시되므로 대차 차익이 없도록 차변 대변 금액을 일치한 다음 반드시 승인 처리하여 장부에 반영하도록 하세요. 자동 승인 여부는 사원 등록의 입력 방식을 말하며 작업자 기준이 아닌 로그인 사원을 기준으로 표시가 된다고 하네요. 자, 대차 차액 대체 전표를 입력할 때 표시되며 입금 출금 전표를 제외한 대체 전표에서 대차 차익이 0이면 해당 전표는 자동 저장이 됩니다. 아까 자동 저장되게끔 해 놓은 것들이네요. 자,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가 네 가지를 입력해 봤는데 일단 주어진 자료에서요. 그러면 관련된 장부를 한번 조회를 해보래요. 관련된 장부를 보니까 우선 수익 내용에 거기 3월 한 달 동안 외상 매출금 회수액을 얼마인지를 물어보고 있네요. 그럼 이거는 지금 여기 전표 장부 관리에서 우리 다른 프로그램에서 배웠던 거하고 똑같죠. 순서는 외상 매출금은 지금 계정이잖아요. 그래서 밑에 쭉 장부 내역들을 보시게 되면 여기 계정별 원장이라고 중간에 나와 있어요. 이걸 더블 클릭하시고요. 계정별 원장 3월 중이라고 했으니까 계정별로 해가지고서요. 날짜는 2022년 3월 1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 한 달 동안 전체 계정에 대해서 계정별 여기 외상 매출금이니까 108 이걸 누르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조회되는 화면 결과는 아마 모르긴 몰라도 회계 프로그램 다 똑같겠죠. 자, 외상 매출금은 자산 계정이에요. 차변에 있는 금액은 우리가 지금 받을 게 있다는 금액이죠. 대변에 있는 것은 회수 금액을 뜻하죠. 얘는 잔액을 뜻하죠. 조회 문제에서는 회수된 걸 물어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발생한 걸 물어볼 수도 있고, 잔액을 물어볼 수도 있어요. 여기서 지금 뭐 물어봤어요? 회수된 금액 얼마냐고 물어봤죠. 지난번에 누가 얘기했는데 이게 까먹었어. 기억이 안 나긴 하지만 여러분들은 매출 채권 특히나 매출 채권에 대해서 채권에 대해서 대손 충당금하고 요거 구분 잘 하셔야지 돼요.
여기는 매출 채권, 여기는 대손 충당금이라고 구분을 해놨을 때 매출 채권은 전기월이 차변에 오죠. 전년도에서 2월 돼서 넘은 거기 때문에 전기 2월이 차변에 올 것이고, 그 다음에 매출 채권은 자산이니까 대변의 숫자가 오게 되면 얘는 발생액이에요. 즉 외상매출금 받을 금액이 있다는 얘기란 얘기죠. 오케이? 자, 거기에 반해서 매출 채권에 대변의 금액이 왔다는 것은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매출 채권이 왜 감소할까? 감소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 매출 채권을 회수했을 때 감소하게 되고요. 또 하나는 대손이 발생했을 때 감소하게 돼요. 그죠? 그다음에 기말 차기 2월은 대변에 이렇게 해서 마감이 되게 될 것이고요. 대손 충당금은 자기 자리가 대변이 자기 자리예요. 여기에 전기 2월 전년도께 오게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언제 감소해요? 얘도 마찬가지로 대손이 발생하면 대손 충당금을 사용했을 때 감소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언제 증가하나요? 증가하는 이유는 우선 전기에 대손 처리했는데 단기에 회수되면, 그래서 전기 대손 처리한 것이 회수가 되면 대변의 대손 충당금이 증가하게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기말에 그 대손 추정을 하게 되면 기말에 추정하는 금액만큼 더 증가를 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대손 충당금은 차변에 여기가 차기 2월로 넘어가는 금액이 발생하더라는 얘기. 지금 말로만 제가 이렇게 써드렸지만 시험 문제에서는 여러분이 요 용어만 잘 구분할 줄 알아도 크게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들이 꽤 많이 나온단 말이죠. 근데 이 여기 총계종원장을 계종원장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설명이 되게 어렵게 느껴진다는 뜻이랍니다. 나왔길래 한번 설명을 다시 정리를 해봐 드렸네요. 그러면 장부는 해결이 됐죠? 자, 이렇게 됐고요. 또 뭐 나와 있는 게 있나? 자, 그다음에 여기 교재 보시게 되면 일개표, 월개표에서도 이 현금으로 회수했기 때문에 외상매출금, 현금 회수한 금액이 나타날 수 있겠죠. 그래서 일개표, 월개표도 한번 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개표는 날짜를 기준으로 조회할 때 일개표 쓴다. 예를 들어서 3월 1일부터 3월 31일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2월 15일부터 3월 15일까지 이렇게 하면 얘는 일개표를 사용하셔야 되겠고, 문제에서처럼 3월달 월 단위로 구분을 기준을 조회하라 그러면 여기 월개표를 누르셔서 여기 2022년 3월 2022년 3월 똑같이 이렇게 입력을 해주게 되면 외상매출금 잔액 계정에 대해서 대변에 지금 현금 나와 있는 거 200만원 여기서도 찾을 수 있죠. 왜냐면 얘는 현금이 입금된 것이기 때문에 3월달 한 달 동안에 입금된 금액도 일개표 월개표에서 이렇게 조회가 가능하더라 라는 것들도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여기 상황에서 했던 것은 일반 거래자료 입력에 대한 거에서 출금전표, 입금전표, 대체전표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러면 이번 파트에서는 업무용 수용자 관리된 거를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에서는 205페이지가 되겠고요. 205페이지에 보게 되면 업무용 수용자 관리라고 되어 있어요. 내용들은 아마 많이 대충 보셨던 거라서 그렇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우선 업무용 수용차는 일단 우리가 고정자산에 먼저 등록해야 된다는 거 말씀을 해드렸었죠. 그래서 여기 수익 내용 갖고 또 다시 한번 ERP에서는 어떻게 입력을 하는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6페이지 맨 밑에 수익 내용 나와 있죠. 업무용 수용차 등록. 일단 거기 수익 내용이 고정자산에 먼저 등록을 해주세요 그러네요.
자, 고정자산에 등록해 달라는 것은 여기 전체 회계관리에서 보시게 되면 고정자산 관리라고 중간에 폴더가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그 폴더 클릭하셔 가지고요. 고정자산 등록 첫 번째 나와 있네요. 요 고정자산 등록에다가 업무용 수용자 주어진 자료를 등록해 주세요. 이렇게 등록하시면 되겠죠. 더블 클릭해서 고정자산 해주시고요. 지금 차량 운반구 등록해 달라네요. 그러면 계정을 조회하셔야겠죠. 차량 운반구 조회하셔서요. 자산 코드 번호는 3001로 등록해 달라고 했고요. 자산명은 승용이라고 되어 있고 승용 그다음에 5374 자산명 등록. 취득일은 2022년 1월 1일날 취득했대네요. 그러면 입력이 됐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니까 주요 등록사항, 그래서 취득원가는 얼마인가요? 물어보고 있네요. 900만원이요. 올해 취득을 했으니 상각한 금액은 없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상각 방법은 요 밑에 있죠? 상각 방법은 정액법으로 해달래요. 그 다음에 내용연수는 5년. 내용연수를 그냥 5년 입력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일반 상각비 180만원, 올해 감가상각비로 계산이 됐네요. 자, 그러면 주어진 자료 그대로 다 입력을 했고, 그 다음에 해당되는 거 밑으로 좀 내려가 보시게 되면 취득 수량 이거 하나라고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경비 구분은 800번대. 앞에서 우리 배웠던 그런 프로그램하고 똑같아요, 이거는. 그 다음에 관리부서는 어디서 2차 사용한대요? 국내 영업팀에서 사용한대요. 국내 영업팀 확인해 주시고요. PGT 업종 주어진 자료 더 이상 없죠. 그렇게 입력까지만 하시면 마무리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입력한 거 이상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그 208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1번에 고정자산에 등록한 결과대가 쭉 나와 있어요. 그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고정자산을 이제 등록했으니 두 번째 해야 될 사항이 뭐냐고 물어보고 있어요. 두 번째 그 207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두 번째 2번에요. 고정자산 등록에 등록한 업무용 수용차를 업무용 수용차 차량 등록 메뉴에 등록해 주세요 되어 있네요. 그러면 여기 화면에서 보시게 되면 업무용 수용차 관리라고 되어 있죠. 업무용 수용차 관리에서요. 업무용 수용차 차량 등록이라고 되어 있는 건 첫 번째 거죠. 차량 등록 더블 클릭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엔터 치시고 전체로. 자, 코드 번호 업무용 수용차로 코드 번호를 갖다가 101번으로 등록해 달라고 문제 2번에서 제시하고 있죠. 그다음에 차량 번호는 67부에 5374. 차종은 아반떼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부서 어디에서 사용할 거야? 아까 2100번이었죠. 사업명은 누가 사용하나요? 백수인. 백수인 씨가 직책은 뭔가요? 직책은 안 나왔는데 우리 직책 등록 안 해놨었죠? 없으니까 해놓고, 자, 이제 사용해야 되니까 사용 여부에 사용. 자, 계정 과목은 뭘로 사용할 건가요? 계정 과목은 여기 뭐라고 썼어요? 차량 운반구였었죠? 계정 과목은 차량 운반구고요. 자, 고정자산에 관련된 거는요. 우리 아까 고정자산에 등록했던 거 FE나 플러스 요거 조회하시게 되면 고정자산에 예 등록해놨던 거 있었죠? 요거 그대로 갖다 쓸 거예요. 그러면 다 쭉 나오겠지요. 자, 그 다음에 보험기간 나와 있네요. 우선 사용까지 되어 있고, 보험가입 업무 정용차 경비 구분은 여기 800번대일 거고요.
임차 구분. 그 다음에 여기 보험 여부 여로 해야지 활성화가 되죠. 그 다음에 보험은 어디서 가입해? 삼성금융그룹이에요. 여기다가 삼성금융그룹. 보험 기간은 주어진 대로 2022년 1월 1일, 2022년 12월 31일. 그 다음에 자가라는 뜻은 우리 회사 차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사용 구분은 뭐 등록된 게 있을까? 당연히 있다. 일반 업무용. 요거 이렇게 해주시면 등록이 마무리됐다고 찍 넘어갔네요. 1점. 자, 그 다음에 207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제 세 번째 문제예요. 이렇게 고정자산에 등록을 했고 업무용 수용차 사용하기 위해서 등록이 맞춰졌어요. 그런 다음에 3월 6일 날짜로 국내 영업팀에서 사용 중인 업무용 수용차 67부의 5374를 우리 주유소에서 주유하고 주유대금 15만원을 법인카드 신한카드로 결제했대요. 증빙서류는 신용카드 매출전표이고요. 거래자료 입력 수행하고 하단에 업무용 수용차 설정 수행하세요. 자, 그러면 그대로 또 우선 거래가 발생했으니 아까 우리가 해봤던 일반 전표 입력, 전표 입력 클릭을 하셔야겠죠. 전표 입력 클릭하시고요. 날짜는 3월 6일이라고 했어요. 3월 6일로 입력해 주시고요. 얘는 품위서에 해당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엔터. 그다음에 유형은 우리 회계부서에서 입력하는 것이므로 일반. 그다음에 구분은 차변 대변 구분해서 입력하셔야지 돼요. 차변에다가는 지금 차량 유지비라고 쓰셔야 되겠죠. 주유되니까. 그래서 차변에는 차량 유지비로 지금 국내 영업팀이라고 그랬으니까 800번대 차량 유지비가 되겠네요. 거래처명은 우리 주유소 그냥 거래처 등록된 게 아니니까 우리 주유소. 금액은 15만원. 저기 증빙서류 적요 주의되겠죠 뭐. 여기 있어. 이것도 특별하게 저기 된 게 없네요. 유료대 현금 카드 지급 이런 거 없죠. 해기되면 유료대 적용할 필요 없어. 0번 치고 교재에서 나온 대로 차량 유료대 카드 결제. 자, 증빙 서류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법인 거라고 아까 문제에서 설명을 해줬었죠. 신용카드 매출전표 법인. 프로젝트 팀 거는 아니고 국내 영업팀에서 사용했어요. 그다음에 업무용 수용차 F2 눌러보면은 차 나오죠. 차 얘 사용한 거예요. 확인 눌러주시면 되겠고, 대변에다가는 법인카드 사용했다 그랬어요. 법인카드 미지급금 해주시고요. 법인 신한의 법인카드 금액은 15만원 똑같이 하면 되겠고요. 증빙서류도 똑같이 8번. 이렇게 입력하시면 다 되겠지요. 자, 됐습니다.
자, 됐고요. 자, 이제 업무용 수용차를 사용하고 그 차량과 관련된 비용을 발생했을 때 이렇게 관리하면서 입력해 주면 되는데, 부서라든지 뭐 차량 업무용 차량 번호라든지 얘가 한 달만 여러분이 이거 좀 배우시고 난 다음에 얘를 직업으로 업무로 계속 반복해서 하게 되면 이게 어렵다고 찡찡거릴 일은 죽었다 깨어나도 분명히 없으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업무용 수용차의 운행 기록을 참고하여 운행 기록부 작성을 수행하세요 그러는데, 운행 기록부 작성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아까 업무용 수용차와 관련된 거구나 라고 판단하실 수 있겠죠. 자, 업무용 수용차 관리를 눌러보시게 되면 처음에는 업무용 수용차 우리 차량 등록한 것만 우리 그 스마트 A에서 배웠지만, 여기 ERP에서는 운행 기록부라는 게 밑에 바로 있죠. 별거는 없어요. 그냥 여기다가 해당되는 항목 나오면 입력해 달라는 내용이랍니다. 또 업무용 수용차 운행 기록부 더블 클릭해 보세요. 해보시고 그냥 날짜는 현재 거니까 차량 여기서 눌러가지고 이 하나밖에 지금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입력을 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주어진 날짜는 백수인. 자, 거기 총 주행거리 그게 지금 있나요? 그런 건 없죠. 지금 이걸 등록할 거는 아니고요. 여기 밑에 보시게 되면 사용일자, 사용한 날짜에 된 걸 좀 입력을 하시게 되면 요 위에 반영이 되는 것들이거든요. 어떻게? 사용일자는 2022년 3월 6일 날 시작한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사용이 됐고요. 코드 번호는 사원 누구였었어요? 사원 아까 백수인이라고 나와 있었죠? 이렇게 해서 백수인 주행 거리는 몇 킬로를 했어요? 120km. 근데 주행 거리 이게 어떤 걸로 사용한 거예요? 업무용으로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자동으로 가 있죠? 그다음에 주행 전 계기판의 그 주행 거리는 22,469km였었어요. 그다음에 주행 후는 120km가 더해져서 이만큼 됐습니다. 나 있고요. 거기 자료 밑에 보니까 사원은 백수인으로 해주시고요. 부서명은 국내 영업팀이에요. 사용 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해주세요. 여기 항목을 갖다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조정을 해주셔야겠죠. 이렇게 됐어요. 자, 요 문제가 바로 4번에서 요구하는 문제였었고, 우리 여기 업무용 수용차 운행기록부, 이렇게 차량을 사용한 게 있다면 이렇게 입력하면 되겠구나, 그렇게 판단을 하시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이번에는 업무용 수용차 관리비용 명세서를 한번 작성해 보라 그러는데, 이 업무용 수용차 관리비용 명세서는 바로 요거 밑에 지금 우리가 운행기록부 밑에 세 번째 관리비용 명세서가 또 딱 대기하고 있네요. 더블 클릭하세요. 그냥 더블 클릭을 하시고 명세서 작성이라고 하니 그냥 우린 조회만 해보면 되겠죠. 날짜는 여기 개별 다 그냥 엔터 치세요. 그리고 코드는 차량벌이니까 여기 확인. 그러면 여지껏 발생했던 이 차량과 관련된 거기 합계액이라든지 감가상각비라든지 사용금액이라든지 여기 그다음에 뭐 어떻게 쭉 나와 있죠. 이거 입력하는 게 아니라 이건 조회하는 거예요. 뭐가 그 차와 관련돼서 관련된 비용들이 어떤 항목이 어떻게 많이 드는지 볼 때 그냥 체크해서 보는 걸 치는 얘기죠. 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까지가 4번 문제까지 해보셨고요. 5번 문제까지. 자, 여기까지가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보셨던 업무용 수용차와 관련된
그 제시한 문제들을 총 5가지를 순서대로 한번 풀어보셨어요. 근데 요 파트만큼은 아무래도 우리가 FAT 배운 것보다는 그 항목들이 좀 더 디테일하고 자세한 거 그건 좀 있기는 해요. 근데 어렵다? 에이 어려운 건 아니지. 다음번 차 또 나와서 이렇게 입력하라 그러면 네 그리고 뚝딱뚝딱 입력하겠죠.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 처음 보는 항목인데 FAT에서 미리 연습한 것보다 조금 디테일하다. 그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라고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업무용 수용차에 대한 5가지 문제 한번 쭉 입력을 해 보셨고요. 여기에 대한 설명은 210페이지 보시면 참고 반드시 꼭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실제 유형은 되게 간단하긴 해요. 업무용 수용차 보시고 나서 찾을 수 있고 찾아 조회해 보니까 맞는 건지 틀리는 건지 그거 제시한 거하고 비교해 보라는 뜻이랍니다. 이렇게 해서 업무용 수용차까지 보셨네요. 자, 그 다음에는 211페이지 보시면 기간 비용 작성하기 그랬는데 이 기간 비용을 우린 손익에 의한 보험료 같은 거 가입했을 때 올해 거 내년 거 막 나눠주고 그랬잖아요. 물론 이론상으로는 회계 담당자가 이런 거 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근데 프로그램이 이렇게 우수한 게 있는데 그걸 우리가 할까? 아니요. 사실은 프로그램에 다 입력하면 지가 알아서 다 계산하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211페이지에 있는 6번째 기간 비용 전표 작성하기라고 되어 있죠. 자, 요거는 시작하기 전에 내용은 별반 어렵지 않으니까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한번 미리 잠깐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시간 잠깐 드릴 테니까 기간 비용에 대한 문제를 하는데 211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대표적인 게 보험료예요. 보험료 회계 처리하는 것도 거기 비용 처리법, 자산 처리법 나와 있죠. 이거는 충분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거기 기간 비용에 대한 회계 처리 사례 밑에 총일수 계산법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도 용어를 갖다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양편 넣기, 그다음에 초일 산입, 그다음에 말일 산입 말 그대로 첫째 날은 가입한 날은 산입하고 포함시키고요. 말일은 포함시키지 마세요. 이런 뜻이고 그다음에 초일 말일 산입이라 그러면 그 마지막 날까지도 그 기간을 갖다가 주세요. 근데 이거는 문제에서 다 주어질 것이니까 그런 용어가 나오게 되면 그 용어에 해당되는 거 선택만 해주시면 된답니다. 그럼 수행 내용에서 거기 211페이지 맨 밑에 기간 비용 전표 작성하기라고 되어 있는데 우선 기간 비용 입력할 날짜가 3월 7일이래요. 그럼 우리 전표 입력 가서 전표 입력 가셔가지고 날짜를 3월 7일로 입력해 주시고요. 품위 내역 아니니까 그냥 엔터 치시고 유형은 일반. 그다음에 국내 영업팀에서 사용되는 물품 창고에 대한 화재 보험을 삼성 금융그룹에 가입하고 1년분 보험료 50만 원 현금으로 지급했대요. 그다음에 보험 기간 주어져 있고요. 계산 방법은 양편 넣기로 선택해 주세요. 이렇게 알려준단 말이죠. 그다음에 보험 기간은요. 3월 7일부터 다음해 3월 6일까지 해주시라고 되어 있고요. 증빙은 지로용지로 선택해 주세요. 회계 처리는요. 납부 시 자산 처리하세요. 이건 성급비용이라는 자산 처리법으로 회계 처리해 달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 차별에다가는 뭐라고 쓰면 돼요? 성급비용 써야 되겠네요. 성급비용으로 자산 처리해 달라고 했으니까. 그다음에 거래처는 삼성금융그룹 금액은 50만원. 적용은 뭐 굳이 선택하지 않아도 되는데 왜 있나? 미경과 보험료 계상 뭐 이거면 되겠고 증빙 서류는 뭐라고 들었냐면 지로용지 그래서 지로용지 선택해 주시고요. 프로젝트는 아니고 사용 부서는 국내 영업팀에서 사용할 것이라고 얘기했고요. 대체 계정 숫자 쓸 거 아직은 없고요. 요거네.
자, 이 노란색으로 들어가 있는 그 화면 보시게 되면 이게 노란색 나오잖아요. 노란색은 반드시 입력하셔야지 돼요. 대체 계정은 뭐냐면 이렇게 성급 비용은 자산 처리를 했는데 12월 31일까지 기간이 지나가게 되면 이 자산이 감소한 만큼 계정 처리해야 될 게 있죠. 그게 바로 보험료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를 보험료 계정을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800번으로. 그래서 성급 비용으로 자산 처리해 놓았던 여기 비용 50만 원 중에서 12월 31일까지 그 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기간이 경과한 금액만큼 여기 우리 보험료 회계 처리를 해줄 계정이 뭡니까?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 대체 계정으로 보험료라고 해주세요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보험료로 설정을 해 놓게 되면 12월 30일 날 지가 자동으로 알아서 대체를 해주더란 말이죠. 자, 그렇게 설명을 해드리고요. 자, 시작일은 3월 7일부터 종료일은요 2023년 3월 6일까지. 계산 방법은 F2 눌러보시게 되면 양편 넣기로 해주세요 됐으니까 확인 됐고요. 업무용 수용차, 이거 업무용 수용차 아니죠. 이거 상관없을 것이고요. 해주면 예 전표 처리가 마무리됐습니다. 양편 넣기도 회계 처리하고 난 다음에 그냥 요거만 주의해서 한번 입력해 주면 되는 거니까 또 어려운 내용은 그렇게 아니라고 보여진다는 얘기죠. 자, 그렇게 설명을 해 드렸고요. 여기는 설명은 그 밑에 나와 있죠. 자, 여기에 대한 게 또 뭐가 있을까요? 자, 여기 그 교재에 보니까요. 전표 발행에 대한 문제도 한번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음, 자, 어디 쪽에 들었지? 문제 있었는데, 212페이지 맨 위에 보시게 되면요. 첫 번째 문제가 지금 이 보험료에 대한 거래 자료 입력을 하라고 했었고요. 두 번째 요구했던 사항이 뭐냐면 이 자산으로 처리한 그 보험료 중에서 기간 경과분 즉 올해 3월 7일부터 가입한 날짜부터요. 12월 31일까지 기간이 경과한 것에 대해서 결산 분계를 해보래요. 그럼 결산 분계는 어떻게 하나요? 봤더니 어, 여기 전표 장부에서 기간 비용이라고 밑에 써져 있어요. 기간 비용 현황이라고 되어 있으면서 기간 비용 현황을 더블 클릭해 보시게 되면은요. 기간 비용 현황 1월 1일부터 그다음에 12월 31일까지 기간 주어져 있고요. 기간 비용 현황 여기 입력이 아니라 기간 비용 현황 기표 기간 아이고 입력에서 12월 기표일자는 1년 동안 발생한 것 중에서 기간은 성급 비용으로 기표일자 2022년 3월 7일 기표한 거 나와 있고요. 기표 번호 잠깐. 자, 지금 제가 다시 돌아와서 교재 200
교재에 대해서 입력하라는 문제가 어디 있어? 12, 13. 3월 7일 211페이지에 그 기간 비용 입력하라는 3월 7일 전표를 입력했어야 되는데 제가 이 3월 7일 전표 입력하면서 여기 승인 상태를 확인을 안 했더니 얘가 미결로 돼 있어서 아까 조회하려고 했더니 그 숫자가 안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입력을 제대로 해놨는데 왜 그랬나 봤더니 왜 미결로 여기 지금 현재는 승인 상태로 나와 있잖아요. 왜 미결로 나왔나 봤더니 아까 선급 비용이라고 차변으로 입력해 놓고 대변을 입력을 제가 안 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승인권자라 할지라도 차변 대변 합계 금액이 맞지 않으면 미결로 처리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표가 입력이 제대로 조회가 안 된 거였었어요. 여러분들은 여기 출금 전표로 지금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선급 비용으로도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승인까지 나온 걸 확인하셨다면 그 다음에 212페이지에 이렇게 자산으로 처리한 그 보험료 중에서 기간 경과분에 대한 결산 분계를 자동으로 처리할 수 있는 걸 한번 조회를 해보라는 얘기였었던 거거든요. 여기 이제 아까 얘기했던 기간 비용 현황을 더블 클릭해서 보신 다음에 여기 기표 번호 돼 있는 거 여기 입력이 되어 있는데 새로 블록이 자, 기표 일자는 1년 단위로 해서 블록이를 하면은 얘가 자동으로 이게 블록이 된다는 말이죠. 그리고 요거는 좀 잘못된 거니까 아까 했던 거 지워버리고요. 자, 그래서 조금 전에 그 입력했던 그 전표를 불러왔는데 불러오니까 오른쪽에 우리가 설정했던 계정 과목들이 주르륵 다 지금 표시가 되어서 나타났었죠. 그리고 보세요. 3월 달에 지금 우리가 성급 비용들이 매달 얼마씩 까여져 나가고 있죠. 이렇게. 그죠? 그리고 맨 마지막 12월 31일 날 현재 지금 잔액 남은 거 내년 거는 얼마라고 지금 나와 있어요. 89,300원이 내년 거라고 딱 표시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이 지네가 편하게 이렇게 되어 있고 우리는 뭐만 알면 돼. 계산하는 게 아니라 계정 과목으로 걔를 어떻게 처리하는 줄만 알면 이런 거 계산하는 거는 여러분이 직접 안 해도 날짜까지 이렇게 정확히 계산해서 분계를 할 수 있게끔 나타나 있다는 얘기예요. 좀 스케줄 봤죠? 그래서 내년 3월 6일이 되면 여기 성급잔액 제로 되면서 또 이날 보험에 가입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스케줄 관리하면서 비용도 우리가 처리하는 걸 관리하는 걸 직접 보실 수 있는 걸 알려드린 것이고요. 자, 그래서 212페이지에 있는 자산으로 처리한 보험료 중 기간 경과분에 대한 그 기간 비용 현황 결산 분기 수행하라고 얘기했던 거 지금 봤죠?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처음 여기 써놓을까요? 우리가 2022년 3월 7일 날 분기했던 것은 아까 분기한 사항이죠. 차변에 선급 비용 50만원 이렇게 회계 처리된 거 아까 입력했던 거고요. 대변에 현금으로 50만원 이렇게 입력을 했던 건데 지금 2022년 12월 31일자로 여기 결산 분계 지금 해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결산 분계를 수행해 달라고 얘기했으니 지금 이 날짜 기간 지나서 내년 거 금액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89,300원 남아 있죠. 나와 있는 거죠. 오케이? 그럼 내년 거 분기를 어떻게 줘야 되면? 금액이 학기 금액이 안 나와 있나? 알겠어. 자, 그래서 여러분 계산하는 것만 아시면 되겠죠. 우선 선급 비용이 그러면 올해께 얼마가 지금 기간이 경과한 거예요? 얼마치가? 여기 50만 원에서요. 내년 거인 89,300원을 이렇게 빼게 되면 지금 나머지 거는 다 기간이 경과해서 올해 비용 처리해 줘야 되는 것이죠.
그랬더니 얼마가 나왔느냐면 41만 700원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죠. 요거는 여기 성급병인 자산이 기간이 경과해서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대변에다가는 뭐라고 분개를 해 주셔야 되냐면, 대변에 성급비용 기간이 지나간 것만큼은 감소시켜야 되죠. 성급 비용 41만 700원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차변에 기간이 경과해서 자산이 줄어들었으면 차변에 자산이 감소한 만큼 비용 처리해야 되죠. 차변에 보험료 해서 41만 700원 이렇게 분개를 지금 해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됐나요? 그럼 이 전표는 며칠 날짜로 입력을 해야 되겠어요? 12월 31일자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이제 내용은 여기 화면에 나온 내용을 이해는 했죠? 그런 다음에 전표 발행할 때는 여러분이 12월 31일 날짜 가서 전표 입력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얘는 프로그램이 그런 거 잘 되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전표 발행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전표 발행 클릭해 보세요. 자, 그리고 전표 발행 전표 발행 처리 기간. 전표 처리 기간은, 이게 전표 처리해야 될 게 2022년 01월부터 1년 거 전체 봐야 되니까 22년 12월까지 직영팀 기간 비용 대체 전표 발행. 자, 이렇게 해놓고서는 저기 전표 입력에서 12월 31일자로 한번 조회를 해볼게요. 12월 31일자로. 자, 그러면 띵. 자, 봐요. 지금 우리가 숫자를 갖다가 직접 차변 대변 입력 안 했죠. 그런데 전표가 차변의 그 보험료, 대변의 성급 비용에서 제가 화면에 보여드렸던 금액이 딱 회계 처리가 되어 있죠. 여기 보시게 되면, 그죠? 유진 씨도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이론상으로 좀 헷갈리고 어렵게 배웠던 성급 비용 같은 경우에도 그 내용만 이렇게 반영하고 매번 처리하게 되다 보면 그 원리가 이렇구나라고 금방 아시게 될 것이고, 골치 아프지 않게 처리를 할 수도 있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설명이 바로 거기 212페이지, 213페이지 설명이 나와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213페이지 맨 밑에 보시게 되면 전표 발행을 완료하게 되면은 12월 31일자로 결산 전표 확인할 수 있고요. 승인된 상태로 처리하면 승인 전표도 다 끝났습니다 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아이고, 설명하기가 제가 틀려놓으니까 되게 헷갈렸습니다. 그렇지만 결과론적으로 좀 이렇게 차변 대변 우리가 입력하지 않더라도 보험료 입력해 놓으시고 좀 요 전표 활용하는 방법만 알고 계신다면 그렇게 어렵다고 하는 어렵게들 생각하시는 손익의 이연 관련된 비용 계정들도 처리하기가 수월해진다고 얘기를 해드리는 것이죠. 자, 그렇게 설명이 마무리가 됐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214페이지에 꼭 알아두기 내용들을 한번 차근 읽어보시고요. 왜냐하면 이건 여지껏 여러분들이 차변 대변 입력하는 차원하고 다르게 ERP라는 프로그램에서 여기 손익 이연 계정들 기간 비용 계산하는 것들을 처음 활용을 해보는 거기 때문에 익숙치가 않은 것 뿐이에요. 내용 되게 간단한 거긴 한데, 그래서 천천히 읽어보시면서 한번 정리를 해보시라고 얘기한 거고요. 그래서 214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거기 출제 유형, 기간 비용의 전표 작성에 대한 거는 어떻게 됐습니까? 얼마입니까? 이거 물어보고 있죠. 그거 대답을 시험 문제에서는 그렇게 하시면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 파트인데요. 전표 작성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우리는 기간 비용 전표 작성하기 입력을 해봤고요. 2개 남았는데
이번에 배울 것은 유가증권 전표 작성하기예요. 유가증권 전표라면 대부분 단기매매증권 얘기하는 걸 거고요. 그다음에 단기매매증권에 대한 것도 문제 한번 보고서 저기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15페이지의 유가증권 전표 작성하기에 날짜는 3월 8일로 단기 보유 목적 많이 나왔던 거니까 단기 보유 목적, 단기 시세 차익 목적, 더 좋은 비좋은 주식 200주 그 주식수 저희 번호 나와 있죠. 근데 여지껏은 우리 주식도 번호 입력하는 건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근데 주식도 이렇게 번호가 있어요. 증권 증서기 때문에. 자, 이거 입력하는 거 배울 거고요. 액면가액은 10,000원이래요. 매입 금액은 9,000원. 그다음에 평가 방법은 시가법. 만기일은 2023년 3월 7일. 1년 후라고 되어 있고 매입하고 현금 지급했습니다. 라고 나와 있죠. 일단 주어진 자료대로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 이렇게 만기가 있는 거 보니 말이 이상하다. 주식? 만기가 있어? 뭐 여하튼 자료부터 입력하고 봐요. 날짜는 3월 8일로 해주시고요. 날짜는 전표 입력해서 3월 8일 입력해 주시고 품위 내역은 없고 유형은 일반 입력. 그 다음에 현금 지급했다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출금 전표로 해주시면 되겠고요. 단기 보유 목적이라고 얘기를 했으니 단기 매매 증권 사용해 달라는 얘기. 그다음에 거래처명은 뭐 필요 없고 뭐 굳이 쓴다 그러면 여기다가 주 더존 비존이라고 쓰면 되겠고요. 금액은 얼마가 될까? 10,000원에다가 200주면 200만 원이겠네요. 그죠? 그래서 아니지 매입 금액이 얼마야? 10,000원이 매입 금액이 9,000원이죠. 그러면 298, 전 180만 원이겠네요. 18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뭐 주식은 주식 매입 현금으로 주식 매입했다고 그랬고요. 그다음에 증빙은 뭐 별도로 없죠? 증빙이 뭐가 있나? 없고 증권의 종류 나와 있는 게 주식 F2 눌러보시고요. 주식 유가증권 넘버 나와 있죠. 이렇게 여러분이 그 전표 입력하실 때 노란색은 반드시 입력해 주셔야 돼요. 노란색. 아니 입력 안 하면요 안 넘어가요. 안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그럼 주식의 그 번호가 1 00 11001 서부터 10011 200 발생일 3월 8일이었고요. 만기일은 2022년 03월 07일. 평가 방법은 시가법으로 해달라 그랬었죠. 시가법. 주어진 자료가 또 뭐 있나? 그다음에 수량은 200주라고 얘기했고요. 액면가액은 10,000원짜리. 이자율 같은 거는 없고요. 자, 그러면 주어진 자료대로 단기매매증권에 대한 그 정보 주어진 자료를 하나하나 다 그대로 다 따라서 입력을 해 보셨네요. 됐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뭘 보라 그랬냐면 이렇게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고 난 다음에요. 유가증권 명세서를 조회해 가지고 현재 보관 중인 유가증권 장부 금액을 얼마인가 한번 확인을 해 보시래요. 여기 회계관리에서 여기 전체 보시게 되면 여기 자금관리라고 되어 있는 파트 있죠. 우리 보통 주식이라든지 채권이라든지 보통예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난번에서 공부할 때도 자금관리에서 했단 말이죠. 자금부서에서. 그래서 자금관리를 클릭해서 열어보시게 되면
맨 밑에 유가증권 명세서라고 되어 있고 유가증권 명세서 더블 클릭하셔가지고 명세서 조회를 해보시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유가증권 명세서 클릭하신 다음에 그냥 날짜를 기필자 조회를 할 때는 1월 1일부터 조회해야 되겠죠.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그냥 조회를 해보시게 되면 웹서도 단기 조회 확인. 이것도 지금 제가 조회했는데 이게 안 나오거든요. 왜 안 나왔을까? 아니요, 날짜 입력했어 다. 지금 여기 붕괴도 다 됐죠. 근데 여기 뭐가 안 떠 있어? 이게 또 안 했어. 그러니까 그 조회를 못 하는 거야. 즉 얘는 지금 반영이 안 돼 있는 상태인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밑에까지 가서 엔터 쳐가지고 확인을 이렇게 꼭 해줘야지 돼요. 그래서 승인 나왔죠. 그 다음에 조회를 해야 돼. 이거 고개 끄덕거리는 거 보니까 많이 틀렸구나. 음, 이게 화났어요, 저것 때문에. 이게 뜬 걸 확인해야 되는데 이게 F1인가 F2인가 한번 뭐 누르면 이게 나타나던데 ESC인가? 이따 한번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거 이렇게 매번 승인 됐는지 안 됐는지를 알기 위해서 얘를 갖다 다시 이렇게 보는 것도 일이잖아요. 이거 아닌 걸 예전에 한번 했던 거 기억나거든요. 근데 어떻게 될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 했었던 건 맞는데 뭐야? 혹시 알아요? 몰라도 좀 이따 해봐줄게요. 자, 이제 다시 해볼게요. 유가증권 명세서 클릭하셔가지고요. 그냥 엔터 치게 되면 이제 이번에 나왔죠. 장부가액 얼마예요? 180만 원이요. 이게 이제 시험 문제들 이렇게 조회해서 근데 여러분들은 시험 문제 때는 입력하고 조회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조회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입력하느냐고 여러 가지 쇼를 보이고 있답니다. 저도 문제만 풀었지 이렇게 다 입력해서 이거 해본 거는 많지가 않기 때문에 조금 버벅거리는 게 없잖아 있네요. 자, 그래서 거기 유가증권 명세서도 장부금액 어디서 조회하는지 한번 보셨죠? 설명에 대한 것도 또 출제 유형의 문제도 216페이지에 그렇게 설명이 나와 있네요. 보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 걸로 여덟 번째 지출 증명 서류 적격 증빙이라고 되어 있어요. 적격 증빙 보통 우리 적격 증빙은 무슨 용어부터 잠깐 설명해 드리고요. 여기서 하지 말고 여기서 할까요? 자, 우리 적격 증빙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그 FAT나 그다음에 우리 회계사 세무사회 시험 준비할 때 여러 번 해봤겠지만은 적격 증빙이라는 거 뭐 네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첫 번째로는 세금 계산서, 두 번째로는 계산서, 세 번째는 신용카드 매출 전표, 네 번째로는 현금 영수증, 즉 부가가치세와 관련되어 있는 증빙서류들이란 뜻이라고 얘기했었죠. 부가가치세와 관련되어 있는 증빙서들을 의미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217페이지에 보이는 여기 증빙서류를 보니까 얘는 적격 증빙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네요. 그죠? 그러면 3만원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 영수증 그 수치명세서 작성했었던 항목이기도 하죠. 자, 그럼 이것도 한번 자료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수행 내용은 3일 테크 본사는 제품 광고용 전단지 제작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영수증을 받았다. 영수증 받은 거죠. 본 거래에 대해서 지출 증명 서류 미수치 가산세 대상인지 검토하고자 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우선 거래부터 입력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전표 입력 다시 클릭하시고요. 날짜는 보니까 3월 9일이네요. 3월 9일. 품위 내역은 없고 일반. 그다음에 현금 얘도 출금을 해야 되겠네요.
그다음에 제품 광고용 전단지라고 그랬으니까 계정 과목은 광고 선전비 해주시면 되겠어요. 800번대로 해주시고요. 자, 뭐 거래처 잘 보여 광고 거래처며 잘 보여 광고. 자, 금액은 10만 원. 적요라는 뭘 선택할까요? F2 눌러서 광고물 제작비 지급 이 정도. 자, 증빙 서류는 뭐라고 얘기를 해줬었냐면 영수증이라고 그랬었죠. F2 눌러서 영수증 여기 있다. 영수증 일반 경비라고 쓰면 되겠죠. 영수증 일반 경비 띵. 자, 지금 영수증을 갖다가 우리가 딱 입력했더니 그 프로그램에서 예전에 스마트 A에서 배웠던 제외 대상 구분 내역 구분이라고 되어 있죠. 클릭해 보시게 되면 여기에 해당되는 사항 지금 없죠. 여기 선택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없으면 내버려 두고, 그런 다음에 상호명은 거래처에 있는 게 아니었었기 때문에 여기다가 잘 보여 광고라고 쓰면 되겠고, 주어진 증빙서류에서의 사업자 등록번호 10536145583 띵. 성명은요 김행복. 아니 김행복가 아니라 김행복. 송금일자 이런 건 없었어요. 그죠? 왜냐면 현금으로 줬으니까 송금일자에 해당되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사업장 주소 입력해 주라네요. 서울시 구로구 경인로 472. 은행명 계좌번호 이런 거 없죠. 그리고 확인. 자, 얘도 보니까 영수증 여기 전표 입력하면서 영수증 입력할 때 아예 영수증 지출 명세서 이런 거 별도로 작성 안 하고 바로 다이렉트로 그냥 입력하게 돼 있는 프로그램이다. 근데 프로그램은 좀 다르지만 내용은 다 똑같잖아요. 그죠? 이해가 안 되거나 그러지 않죠. 별로 어렵지 않다는 걸 또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 것이네요. 자, 이렇게 입력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인터 치고, 이건 사용서가 별도로 안 나와 있죠. 본사라고 나와 있으니까 치고 넘어가면 되고. 자, 근데 이게 F5인가? 자, 일단 또 안 돼서 여기 날짜에다가 다시 한번 조회를 해서 승인 상태 확인을 했어요. 어떻게 이게 뭐 누르면은 자동으로 탁 뜨던데 그게 어떻게 했는지를 까먹었네. 자, 일단 첫 번째 끝냈고요. 두 번째, 지출 증빙 서류 검토표 작성을 수행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요. 장부 관리 밑으로 쭉 내려가시게 되면 지출 증빙이라고 나와 있어요. 지출 증빙 검토표 관리용 클릭하셔서요. 얘도 작성하라는 게 아니라 날짜 기표 기간은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해서 그냥 조회를 해달라는 얘기였었어요. 자, 그러면은 지출 증빙 그 서류 검토표에서 지금 조금 전에 입력했던 여기 그 광고 선전비에 대한 금액이 여기 화면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쭉 나타나 있죠. 그래서 여기에 항목별로 계정별로 무엇이 발생했었는지 나타나 있는데,
수치 제외 대상이 나타나 있고 나머지 것들은 수치 제외 대상 뺀 나머지 금액이 차이가 10만 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얘는 가산세 2% 계산 대상이라는 뜻이고 얘네들은 아니란 얘기죠. 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 써져 있는 금액들 중에서 신용카드 쓴 거는 당연히 그 지출 증빙 서류 그 포함이 되면 안 되는 것들이고, 그죠? 이렇게 구분을 해서 보시면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 대한 설명도 마찬가지로 218페이지하고요. 219페이지 219페이지의 내용도 정규 증명 서류는 FAT 1급이나 그다음에 그 전산회계 1급에서 설명을 해드렸던 항목이죠. 지금 보시면 될 거고, 뭐 여기 보시는 분을 위해서 잠깐 설명을 한다면 정규 증명 서류 수취해야 되는 것은요, 회사에서 비용을 3만 원 이상 사용했을 시 사용 시 반드시 뭐 어떤 증빙을 받아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적격 증빙을 반드시 받으세요 그랬어요. 적격 증빙 반드시 수취하세요 그랬었는데 아까 얘기했던 적격 증빙은 세금 계산서를 받던지요. 그다음에 계산서를 받던지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받던지 현금 영수증을 받게 되면 회사에서 쓴 그 내용을 비용으로서 인정해 주겠다. 왜? 얘네들은 발급받으면 바로 국세청에 통보되는 자료들이니까 증빙으로서 인정을 해 주겠지만 이거 이외에 다른 영수증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걸 체크할 수 있는 기능이 없으므로 걔는 적격 증빙 아니라면 비용으로 인정해 주는 대신에 공급가액의 2%를 가산세로 내겠다. 그거 판단하는 그 항목이 바로 요 서류였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10만 원 광고 선전비 썼는데 적격 증빙을 못 받았잖아요. 그럼 회사에서는 얘를 비용으로 인정해 주는 받을 수 있는 대신에 신고할 때 법인세 신고할 때 2%의 가산세라면 2만 원, 2천 원이죠. 2천 원은 가산세로 납부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예를 갖다가 구분하기 위한 표가 지출 증빙 서류 검토표라고 부르는 것이랍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220페이지에 지출 증빙 서류 적격 증빙이라는 것까지 한번 마무리를 해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여기 과정을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자금 관리에 대한 거 설명을 해드릴게요.